주말 오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이재명이 저지른 각종 비리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이 이재명을 구속시킬 수 있을 것이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할 것이냐. 그 다음 최근 들어서 이것보다 구속 여부보다 더 중요해진 것이 재판 지연입니다. 이재명의 각종 재판이 이재명은 지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 재판을 좀 앞당겨서 빨리 끝내자. 여기에서 판사들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처리에 있어서 각종 이 재판부,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제는 재판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 각종 시도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걸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검찰로서는 어떻게 뚫을 수 있느냐,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이 좀 잠겼습니다. 감기가 언제나 목으로 와서 목으로 나갑니다. 좀 긴 시간 동안 목이 좀 잠긴 부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대목에서 주말이고 송은재TV 멤버십 회원 많이 가입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을 또 한번 드립니다. 지금 내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를 앞두고 소위 김기현을 비롯해서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임명직 당직자들은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책임을 진 것이죠. 이제 김기현이 사퇴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홍준표가 또 나서서 장수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기현이 사퇴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비대위로 가게 되면 비대위원장으로 당 밖에서 총선을 잘 이끌 이런 사람도 있다, 이렇게 흘리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수도권 선거에서 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김기현을 대체할 비대위로 가게 되면 비대위원장이 적임자가 있느냐, 이 대안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많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홍준표가 이렇게 계속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몰랐던 말인데 거의 욕설입니다. 홍준표 때문에 알게 된 말입니다. 틈만 나면 기어 나오는 연탄가스, 바퀴벌레 이야기입니다. 홍준표가 뭘 노리고 지금 이렇게 김기현 지도부 자체를 흔드는가 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 총선 공천에 좀 개입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김기현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김기현이 당선될 때부터 100% 당원들의 뜻으로 김기현이 당대표가 될 때부터 김기현은 안 된다, 김기현을 흔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랜 취재 경험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당 지도부, 김기현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헐뜯기를 하는 것은 모두 공천 장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공천을 노린 자신의 어떤 지분 싸움, 공천 장사, 이걸 겨냥한 것이다. 물론 김기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김기현도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원들 100% 뜻으로 뽑은 김기현을 지금 비대위 체제로 바꾼다. 만약 비대위원장을 전혀 지금 당원들과 상관없는 어떤 사람을 뽑는다. 또 윤석열 정부와 전혀 보조가 맞춰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 리스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김기현이 이섬으로 해서 생기는 이 리스크와 비대위로 갔을 때의 이 리스크, 이걸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현명하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혜로운 변화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무책임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권력 투쟁은 벌어집니다. 언제나 무책임하고 언제나 선전선동이 나옵니다. 이쪽 저쪽 가리지 않고 모두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 감정 막 섞여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의 이 재판 지연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였습니다. 이재명의 이 재판이 2달 가까이 지연이 되다가 이재명의 이
단식 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가 이제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어제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재개가 됐는데 이재명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정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도 이재명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재판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 5분 만에 재판이 끝나버렸습니다. 재판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겁니다. 또 미뤄진 겁니다. 오는 27일 다시 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도대체 어떤 말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강규태 부장판사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5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변호인단을 향해서 피고인이 불출석하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판부는 알 수 없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10월 27일부터는 9월 8일 일정부터 그대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재명 출석과 관계없이 재판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규태 부장판사가 원칙적으로 선거법 위반 재판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 불출석이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재명과 이재명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도 알리지 않고 불출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알릴 수 있습니다. 변호인단을 통해서. 그런데 알리지 않았다. 지금 이재명이 뭘 믿고 이런 짓거리를 벌이느냐라는 겁니다. 재판부에서는 당연히 굉장히 불쾌했을 것이고 그 불쾌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다음부터는 이재명 없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 또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피고인이 불출석하는 것은 이 원칙적으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했습니다. 검찰도 계속해서 지금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재판을 빨리 좀 진행하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열자. 집중 심리라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재판부도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서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계속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빨리 끝이 나야 한다. 법에도 정해져 있는 문제다.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이 선거법 위반 재판이 언제까지 질질 끌지도 모른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지금 이재명의 재판은 선거법 위반 재판부가 있고 또 이 대장동 재판부가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지난 6일 6개월이 넘도록 이 준비 기일을 가졌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재명이 또 단식 쇼를 하면서 1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지난 6일 본 재판이 처음 열렸습니다. 이재명이 출석을 해서 또 건강상의 이유로 1시간여 만에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의 작전 전략이 드러납니다. 재판정에 나오더라도 몸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빠진다. 재판을 연기시킨다. 또 국정감사라는 이유로 아예 불출석을 한다. 불출석을 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한다는 사유를 재판부에 알리지도 않는 이런 굉장히 예외적인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제가 이거 이재명이 결정적으로 패착을 두었다라고 보는 이유는 또 재판부가 굉장히 불쾌할 것이다라고 보는 이유는 이 피고인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 재판부의 허락을 얻었을 경우에 그 다음 아주 경미한 사건일 경우에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재판부의 사전 허가를 얻더라도 뭐 부모 상을 당했다든지 자신의 건강이 굉장히 위태롭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이 재판부가 결정하면 공판에 이유 없이 출석하는 이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재판, 지금 선거법 위반, 대장동 위반 재판, 이 두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던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렇게 3명의 재판부를 보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백현동부터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유창훈 부장판사도 얘기했다시피 백현동과 위정교사는 모두 거의 소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소를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백현동부터 기소를 한 것은 이 재판 진행 속도 때문입니다. 위정교사도 곧 기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위정교사는 이 범죄의 성격상 또 하나의 재판으로 분리를 시켜야 합니다. 이 백현동은 검찰도 밝혔다시피 대장동과 이 범죄 구조가 비슷하다. 그래서 병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거법 위반은 또 다른 성격이니까 뗄 수밖에 없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부터 시작해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대장동 재판부, 또 선거법 위반 재판부, 왜 이렇게 이재명에게 협조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재판을 좀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열자, 매일 열 수밖에는 없다. 혐의가 너무나 많다. 이거 이렇게 두면 5년, 10년 간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재판부가 인정은 된다라고 하면서도 이재명에게 계속 휘둘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이재명이 이렇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고 불출석을 하는 것은 재판부를 도발해 보는 겁니다. 재판부를 지금 시험해 보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자신을 얻은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에서 유창훈의 결론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또 이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에서 소위 간이 부은 겁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 재판 이걸 재판부를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이 지금 14개월째 되어 갑니다. 1심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 자기가 먼저 통보도 하지 않고 불출석을 하면서 국정감사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다, 야당 대표다, 이게 좀 먹혀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상 초유의 일이죠. 국회 거대 야당의 대표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재판을 하고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강규태 이 부장판사를 시험해 본 겁니다. 그동안도 계속 1년 넘게 질질 재판이 지연되어 왔다. 자신에 대해서 재판 속도를 못 낼 것이다. 빠르게 못 가져갈 것이다. 자신이 이렇게 불출석해서 버텨도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유창훈도 그러지 않았느냐. 지금 이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규태 부장판사가 사실은 화를 낸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서도 이재명에 대해서 휘둘리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다음에도 출석을 하지 못할 걸로 보이는데 불출석하면 거기에 상관없이 재판은 진행하겠다 이랬습니다. 이재명에게 재판부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하겠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또 이렇게 합니다. 이러면 검찰이 주장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열자,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도 지금 강규태 부장판사도 상당히 경각심을 가진 만큼 연말 안으로는 1심 판결은 나오게 될 걸로 보입니다.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판결만 나오게 되면 이재명의 민주당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건데 지금 이 재판부가 왜 이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석에서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킨,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시킨 판사와 오랫동안 사석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서 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국한 이후에 이 사법부가 소위 사법살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 선고를 한 적도 있고 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정통 보수라면 지금 우리 손으로 일궈 놓은 이 사법 시스템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 존중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판사에 대해서 이런 비판 저런 비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항의하는 방안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판사들이 이런 역사에 남을 큰 재판에서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영장실질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혼자서
그 재판 기록을 들고 이제 대여섯 시간 혼자서 검토하고 난 다음에 구속 불구속을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정말 법리에 따라서만, 법에 따라서만 판단을 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해서 이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을 때 비급한 판결이다라고 했습니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하는 것이죠. 판결 가지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판사가 김명수 사법부에서 정말 문제들이 많았다. 판사가 뭐 어느 단체 소속이고 어떤 성향을 보였고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이고 이런 것 가지고 제가 굳이 판사를 편가르고 어떻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사법 시스템, 우리 손으로 일궈 놓은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믿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비급한 이유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법적으로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구속시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95년에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만든 이유도 가급적 구속시키지 말자는 겁니다. 구속시키지 않고 재판을 할 수 있고 수사를 할 수 있다면 무엇하러 구속을 시킵니까? 인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구속이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억울한 한 사람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명의 도둑놈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한 명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연쇄 살인범과 같습니다. 구속시키지 않으면 계속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계속 사법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쇄 살인범을 왜 구속시킵니까? 체포하자마자 왜 구속을 시킵니까? 또 살인을 저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창훈도 인정했지 않습니까? 증거인멸, 위정교사를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정교사를 또 할 거기 때문입니다. 사법방해를 또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속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법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사법부도 이제 정치적인 견해, 정치적인 흐름, 무슨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번에 이재명의 이 재판부, 유창훈 부장판사 등을 보면서 제가 든 느낌입니다. 이게 30대, 40대, 또 50대까지 우리 판사들이 이 정치의 흐름에 있어서 흐름에 너무 좀 편향되어 있는 좁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이 많은 판사들이 3,000명이 넘는 판사들이 훌륭한 판사들이 있듯이 우리나라의 이 사법 시스템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과거의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그런 우여곡절 끝에 독재까지 이만한 사법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의 판사들은 이 사법 시스템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뭐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하면 어떤 뭐 비판에도 판사를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뭐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고 뭐 난리를 쳤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판사에게는 그 정도의 보장을 해줍니다. 직위도 보장해주고 많은 보수도 주고 어마어마한 뭐 권력도 있는 것이고 어마어마한 이 여러 가지의 보장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사법 시스템이 전체적인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판사들도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치 흐름, 국정의 흐름이 지금 과거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의 정치권에 대한 재판은 이제 개인적인 비리, 정치적인 비리라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위법을 했느냐, 불법을 저질렀느냐 이것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그런 판결들이 아닙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것은 전부 개인 비리입니다. 또 이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시키느냐 구속시키지 않느냐, 선거법 위반 재판, 대장동 위반 재판 앞으로 이제 계속 기소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검찰은 빨리빨리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입증이 되는 대로 기소를 합니다. 민주당에서 이거 쪼개기 기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은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또 수사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쪼개기 기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공격은 맞지 않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쪼개기 기소를 해도 재판정에서 병합을 하게 됩니다. 이 죄질 또 뭐 피고인의 상태 여러 가지를 봐서 이 묵습니다. 그러니까 성격별로 아마 백현동도 대장동과 묻게 될 것이고, 지금 대장동과 같이 하고 있는 이 성남FC 건은 또 따로 떼야 되는 이렇게 이유가 생길 겁니다. 선거법 위반 다루고 또 위정교사 기소하게 되면 다루고 이런 식으로 재판부에서 병합을 하기 때문에 쪼개기 기소를 해도 뭐 이재명의 재판 숫자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제 재판부에서 우리 정치 흐름,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그렇게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 독립운동 뭐 막 거부하고 난 다음에 그 혼란 그때처럼 정치인도 있는 그대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이자 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지금 많은 재판부가 이재명에 대해서 야당 대표니까 부담스럽다, 자꾸 피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정치적 성향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재판 거래 의혹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들도 다 변호인들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이야기는 저는 삼가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이유는 비겁합니다. 여러 재판부가 있습니다. 비겁합니다.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야당 대표니까 지금 강교태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불쾌하면서도 이 재판을 빨리 일주일에 여러 번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재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 생업에 곤란을 느끼면서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일주일에 4-5번 열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정치적인 판단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단식을 해도 민주당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정치 현실입니다. 우리 정치가 과거처럼 무슨 당대표 한 사람에게 휘둘리고, 이재명은 지금 방탄 때문에 당을 저렇게 개딸을 동원해서 저 민주당을 저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구속되고 나면 민주당 바로 바뀝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사퇴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른 또 대안을 찾아갑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이제 그 대안이 리스크가 크냐, 이게 리스크가 크냐, 이걸 따질 뿐입니다. 제가 판사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이재명 구속돼도 우리 정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구속되지 않아서 지금 더 문제입니다. 우리 정치가. 정치권 인사에 대한 이 판단, 판결에 있어서 우리 판사가, 사법부가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또는 좀 역사적으로 좀 소명의식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위법한 사람은 법에 있는 그대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판결문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많은 여론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꼭 구속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이건 두고두고 우리 사법부에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